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난방을 사용하다 보니 실내가 건조해져 피부 질환이 악화되기 쉬운데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바로 아토피다. 국내 아토피 환자 수는 무려 100만 명으로 남의 일이 아닌데 해마다 아토피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아토피는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위축감 등 심리적인 문제까지 동반할 수 있어 치료를 꼭 해야 하는데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아토피를 한의학적으로 말끔하게 치료해보자. 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더 악화되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도 자주 씻고 손 소독제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코로나19와 겨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아토피 치료 방법 가운데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한의학 전문의 이정훈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아토피 질환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습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습진은 임상적으로 가려움, 홍반, 부종, 진물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요. 조직학적으로는 표피의 해면화,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고요. 진피의 혈관 증식과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관 주위의 염증 세포의 침윤이 나타나는 질환을 습진이라고 합니다. 피부 염증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서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로 나누어지는데요. 급성기에는 심한 부종, 홍반, 진물 등이 나타나고요. 만성기에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서 각질이 많아지고 태선화,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급성기와 만성기의 중간 상태는 아급성기라고, 이 급성기 증상과 만성기 증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피부 질환입니다. 습진의 종류에는 그 발병 원인에 따라서 외인성 피부염과 내인성 피부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인성 피부염에는 이제 접촉 피부염이 있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부습진이라든지 파마약이라든지 염색약을 많이 사용하는 그 미용사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도 있는데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니켈, 크롬, 코발트 같은 금속류가 있고요. 화장품의 화학 성분도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내인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외인적인 요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토피 행진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유명한 질환이죠. 습진의 모양과 부위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건조 습진이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샘이 풍부한 부위인 코 주위라든지 이마, 두피, 눈썹, 귀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요. 이 화폐상 습진은 구진과 수포가 산재에 있다가 이것들이 점차 모여들면서 이 화폐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건조 습진은 이 건조란 말과 습진이란 말이 상반되어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그 피부 표면의 그 지질의 감소와 연관된 습진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팔다리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 정강이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토피의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토피의 A는 벗어난이라는 뜻이고요. 토포스는 장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병이 아토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토피는 환경적인 알레르겐, 항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이제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죠. 이 면역학적 이상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이상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요.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라는 말은 피부 보호 기능이 저하되어서 외부 물질이 피부 안으로 쉽게 침입하고 또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진단 기준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2개 이상이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보조 진단 기준 14개 중에서 4개 이상이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주 진단 기준 3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및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서 2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 2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팔다리의 바깥쪽에 나타나고요. 2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팔다리 안쪽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토피의 개인력과 가족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토피는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도 아토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 진단 기준 1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피부가 건조하고 백색 비강진, 이것은 어루럭입니다. 그리고 눈 주위의 습진, 귀 주위의 습진, 입술염, 그리고 손발의 습진, 두피 인설, 비듬이죠. 그리고 모공 주위의 피부의 두드러짐은 아토피 환자분들이 닭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두습진, 발안에 의한 소양감인데요. 아토피 환자들 특징적으로 땀이 나면 가렵습니다. 그리고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서 보통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피부를 긁으면 빨갛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토피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손톱으로 긁었을 때 창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토피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단자시험 양성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피요법으로 그 물질을 피하자는 겁니다. 13번째는 이제 증가된 혈중 IgE 수치, 그리고 피부 감염이 증가됩니다. 이 중 14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네. 태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 화장품을 여러 번 바꾸기도 하고 네. 에어컨을 자주 틀고 또 태열 베개를 사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엄마들이 민감해하는 이유가 태열이 나중에 아토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 아토피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영유아 아토피는 생후 2개월에서 2세 미만으로 봅니다.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얼굴, 그 다음에 머리, 그 팔다리의 바깥쪽에 나타나고요. 입이라든지 뺨에 이제 붉은 반점, 구진, 진물 등의 수변선 반점이 대부분입니다.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통 증상이 발현하고 2, 3세의 증상이 50%는 소실되고 나머지 50%는 아토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아이들은 가려움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2차 감염으로 인한 농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2살을 넘어가면서 50%는 아토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인체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인체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 외부 구조, 컨트롤 타워입니다. 내부 구조는 오장육부죠. 그리고 외부 구조는 12경락입니다. 이 경락은 혈관하고 신경과는 좀 다른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통제하는 중추신경계인 뇌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그 오장육부라든지 12경락이라든지 뇌가 완전해져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도공이 도자기로 형태는 빚어는 놓았는데 이것이 가마에 들어가서 열에 의해서 구워져야지 완성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576일, 한 19개월 정도 됩니다. 10변 8증을 거칩니다. 1대 증계, 2대 증계, 3대 증계를 거치는데요. 1대 증계 때는 내부 구조인 오장육부가 완성됩니다. 2대 증계 때는 외부 구조인 12경락이 완성되고요. 3대 증계인 컨트롤 타워, 두뇌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1대 증계 때는 이 오장육부가 완성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콩팥, 심장, 간, 폐, 위장 순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폐와 그 위장이 가장 나중에 완성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많은 이유가 됩니다. 2대 증계 때는 이제 12경락이 완성되죠. 그래서 12경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 2대 증계가 이제 잘못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오지가 발생합니다. 5가지가 느려지는데요. 서고, 걷고, 말하고, 이빨이 나고, 머리카락 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이 3대 증계 때는 이제 두뇌가 완성되는데 이때 그 변증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증열은 태열과 다릅니다. 그리고 감기로 인한 열과도 다르고요. 체에서 나는 열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증열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방법은 일행고래기입니다. 귀가 열은 나는데 귀가 차고 꽁무니를 만져보면 엉덩이를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그리고 입 주위에 하얀 버터 같은 거품이 생기고요. 수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변증열을 구분하는 증거로 보는데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열은 나는데 감기가 아니고 체한열이 아니라면은 가까운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태열을 다른 말로 이제 태풍 태적이라고 합니다. 영아가 태어나서 피부가 붉어진 모습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잉태 시에 맵고 향이 나고 뜨거운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비위에 열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청열 해독하고 비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요, 우리 집 아들이 어렸을 때 이 태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니까 시중에 좋은 아기 화장품이란 화장품은 거의 모조리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부가 내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사실 아토피 또 치료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스테로이드 제제잖아요, 원장님. 예. 근데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예. 이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하는 걸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때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가지고 정확한 용법과 정확한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치료약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너무 과용량을 사용한다든가 너무 장기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을 어린아이가 사용하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과 선생님이 사용하시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이 되는 거죠. 이거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물질 자체보다도 그 물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급성기나 아급성기에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만성기로 넘어간 피부 환자들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고 태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벗어나려고 하시는데요. 그걸 탈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탈스테로이드는 줄여서 이제 탈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탈스를 하실 때도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서서히 줄여서 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끊으시면은 홍반이 굉장히 심해지시고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진물도 나고 긁어서 피도 나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어떤 약물을 줄일 때 어떤 적정량의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을 통해서 약물의 사용량이라든지 횟수를 서서히 줄여서 끊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원장님께서 이 연령에 따라서 아토피의 특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나이에 따라서 아토피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역류와 아토피는 설명을 드렸고요. 소화기 아토피는 이제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봅니다. 12세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죠. 주로 피부 병변 부위는 이 팔다리 안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목이라든지 발목, 그리고 목 주위, 그리고 엉덩이, 얼굴 쪽에 많이 나타나고요. 급성기 증상으로는 이제 홍반, 피부가 붉어지고 인설이 많이 생기고 가피, 수분성 병변이 대부분입니다. 만성기로 넘어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태선화가 되고 홍반, 피부가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선화된 부위에 주름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닭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청소년 아토피나 성인 아토피나 양상이 비슷합니다. 주로 얼굴이나 목에 심하고요. 두피에도 나타나고 태선화가 있고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흔합니다. 그리고 손의 습진이라든지 유두습진,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 천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성인 아토피는 어렸을 때 아토피를 앓다가 나았다가 다시 성인이 되면서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셨다든지 음주를 계속 하신 분에게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릴 때부터 아예 아토피가 없다가도 성인기가 되어서 처음 발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토피의 한방 치료는 이제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누어서 치료하는데요. 급성기는 이제 풍습 열증이라고 해서 홍반, 부종, 수포, 진물, 가려움증이 나타나고요. 감염증이 흔합니다. 그래서 치법으로는 청열이습법, 소풍지향법을 씁니다. 처방으로는 이제 소풍산이라든지 방풍통송산, 오룡산 등을 가감해서 처방하고요. 만성기에는 음상혈조증이라고 해서 음혈이 부족해집니다. 이 음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태서나 피부가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각질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치법으로는 음혈을 보호해주는 자음양약법을 씁니다. 그리고 제습지향법을 겸해서 쓰는데요. 처방으로는 이제 환기건중탕, 육미지향탕, 양혈윤부음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장님,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한의학에서는 단순한 그 피부 표면의 문제를 넘어서 신체 그 전반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격산견년 조지시와 격잔경각 변지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알고 담장 위의 뿔을 보고 소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망진, 문진, 문진, 절진이 있습니다. 그 환자를 살펴보고 환자의 호소를 듣고 환자에게 물어보고 또 환자의 몸을 만져보아서 인체 내부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치료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구조의 이상은 반드시 외부 구조로 반영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기면은 피부에 나타나고요. 비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기육, 기육이라면 잘 생소하실 텐데 살입니다. 그리고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근육에 나타나고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뼈에 나타납니다. 피부 병변도 그 오장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비위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인체의 앞쪽으로 이게 피부 병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인체의 측면으로 피부 병변이 많이 두드러지고요. 신장에 문제 있으면 인체의 후면에 많이 피부 병변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피부 병변의 특징도 달라집니다. 비위에 문제가 있으면은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 열이 나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태선화되고요.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혈허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때도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치 피부 병변이 화폐상 습신처럼 테두리가 생기는 륜이 생기고요. 그리고 각질이 많아지고 염홍정이라고 해서 염증과 종기, 몽우리, 종양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신정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때도 열이 발생하고요. 이때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피부 자체가 이제 검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도 굉장히 늦어지고요. 가려움증이 야간에 굉장히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토피를 가벼운 피부 질환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1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씻을 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333 입욕 원칙이 있습니다. 입욕 시간은 3분 이내로 빨리 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입욕을 너무 오래 하거나 샤워를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토피 환자는 굉장히 피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입욕 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샤워 끝난 후에 3분 이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몸에 촉촉하게 약간 남아있을 정도에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입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샤워를 하시면은 밤새 긁어서 상처가 나시고 가려움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 이전에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금할 행위가 있는데요. 이 비누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약산성 비누라 해도 이 비누는 각질을 녹여버립니다. 안 그래도 아토피 환자가 피부가 굉장히 방어벽이 약해져 있는데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그 피부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서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가려워지고요. 때를 매는 행위도 이거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가시는 것을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사우나로 땀을 빼는 행위는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땀을 통해서 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가려움증도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한의원에서는 이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이 체질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좀 치료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3단계로 아토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이제 청열 해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급성기의 가려움증, 홍반, 진물, 수포를 치료하는 단계고요. 너무 과항진된 면역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치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2단계로 이제 체질을 개선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태선화되고 색소가 많이 침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 개개인별로 그 취약한 장부가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치료를 하고요. 체질을 개선시키고 이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재발 방지 단계인데요. 이 표피와 진피의 그 방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혈을 보강해서 새살을 나도록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료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악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악화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악화되고요. 이 환절기 때는 이제 주로 그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악화됩니다. 그리고 피부 방어벽이 약해져 있는 아토피 환자는 미세먼지나 공해 때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갑자기 중단했을 때도 악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방법으로 서서히 줄여서 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당연하고요. 이 습한 주거 환경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환경에서는요, 곰팡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악화됩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한 환경도 악화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과로로 인해서도 악화되죠. 이 환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요. 소아 아토피 환자입니다. 전신적으로 홍방이라 가려움증, 두드러기 같이 올라온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뭐 피자나 뭐 콜라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이제 이 소화기가 안 좋다고 보아서 그 위장을 치료해서 호전된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피부가 어두운 색이었다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이제 새살이 나서 그렇습니다. 성인 아토피 케이스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니까 18년을 앓은 셈이죠. 피부가 전신적으로 건조하고 태선화되어 있고 전신적으로 가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곳곳에 이제 긁은 흔적이 보이죠. 이 환자는 진맥을 통해서 신장이 약하다고 보고 신장을 치료해서 치료된 케이스입니다. 네,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원장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어떤 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의복이 중요합니다. 너무 청바지 같이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으시면은 땀도 차고요.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통기가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요. 그리고 피부에 직접 닿는 속내인은 반드시 100% 면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탁도 중요한데요. 세제가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궈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한 23도 정도로 너무 덥지 않게 춥다고 해서 막 온도를 너무 올리시는데 약간 시원할 정도의 온도가 좋고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유지하시면은 가려움증이 훨씬 덜해집니다.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도 수시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밤에 잘 때 긁기 때문에 항상 손톱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짧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손톱으로 긁으면서 밤에 잘 때 자기도 모르게 긁으면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반신욕과 족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반신욕이나 족욕은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근데 땀이 나기 직전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땀은 진액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당시는 좋은데 그 당시는 좋지만은 땀 낸 후에 수분 보충을 충분히 안 해주시면은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분명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의학적 치료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잘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한의학 전문의 이정훈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